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쉬었나요? 네. 이번 동영상에는 교직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교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직지원센터에는 굵직하게 학교 현장 실습, 교육봉사, 교직 인적성 검사,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해서 4가지 것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교직지원센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들이나 자료 같은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죠? 관련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교직지원센터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네, 교직지원센터 하면 첫 번째가 있죠. 여기. 네. 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실습, 협력학교에 대한 정보라던가, 협력학교는 어떤 걸 말하냐면, 단체 교섭 학교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이 교육, 도덕 교과목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후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교육봉사에 대한 소개도 이수 절차라든지 일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지원 활동에 대한 배치 절차 이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에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일단 홈페이지에 살펴보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시 뭐라고 그러죠? 모르는 게 있을 때 교직지원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이 Q&A 게시판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 현장 실습은 조금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4학년 대부분 4학년 1학기 때 나가고 가끔 2학기 때 나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3학년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부터 저희가 차년도 사전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과 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교직지원센터는 학교 교섭을 배정해요. 자, 이 교생실습, 학교 현장 실습은 단체 교섭과 개별 교섭이 있는데요. 단체 교섭은 아까 제가 보여준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어떤 학교가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좀 안정감 있게 교생을 나갈 수 있죠. 근데 대신 이제 집이 수원인데 도봉구에 있는 학교가 배정되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그런 불편함은 있겠죠. 자, 개별 교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나온 모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 주변에 인근 학교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이 있어서 아는 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별 교섭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교섭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정이 이렇게 다 완료가 되면 저희 센터에서는 통합사전 교육을 하고 분반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분반이라고 하는 거는 국영수 교육학, 교육학은 주로 윤리나 도덕으로 수업을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고 있는 동안에 개별 교섭에는 없고요.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이 찾아가서 그 협력 학교에 대해서 방문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평가라고 해서 교생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땠는지를 분반별로 이것도 역시 지도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지 중에 잘 된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상도 주고 그런 일종의 성과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 학교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다음 연차 사전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이제 교육 실습을 한번 한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개별 교섭을 할 건지 단체 교섭을 할 건지 개별 교섭을 하면 사전에 좀 학교를 알아보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직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교육이 있고, 국영수 뭐라고 있죠? 교육학, 독도, 윤리,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그쵸? 사서, 영양. 네, 그래서 분반별 지도랑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특화된 교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 사전 지도, 그러니까 전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전체 OT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실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뭐가 필요한지, 특히 이제 폭력 예방이나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요즘 너무 빈번하게 잘 일어나서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학교의 특징은 부속 학교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생이 취소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럴 때마다 부속 학교가 있는 든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든지 지원이 가능해서 이런 부속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 실무도 많이 그러니까 특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일지나 명찰이나 기념품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국영수 교육학, 뭐 사서 영양 관련된 교수님들은 해당 교과 현직 교사 특강으로 실무 능력을 보다 맞춤형, 즉 그 교과에 맞추어서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공 교육이라든지 수업 방법이라든지 뭐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다양하게 뭐 영어면 영어, 뭐 윤리면 윤리, 뭐 사서면 사서 그들에 맞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통합교육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그 교수님들을 단체 교섭 학교에 배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도 격려하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생들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또 다음 연차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교직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분반별로 교육실습 평가회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지도한 부분과 실습일지 분야로 나누어서 수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교육학교 선배가 그 대표로 해서 타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매년 저희 센터에서는 우수 사례 자료집을 발간해서 학생들이 그런 거를 보고 참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실습 운영의 평가회를 운영해서 이번 차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학교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단체 교섭을 논의하고, 이번 연차에는 단체 교섭을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취소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단체 교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동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개별 교섭이 가능한데, 일단은 계획서를 교직지원센터에 내고, 교직지원센터에서 승인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사실은 그냥 공지로만 대체했는데 매 학기 1회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교생실습처럼 자기 성찰 보고서라는 거 맨 마지막에 하는데 이런 거를 잘 쓰면 상도 이렇게 수상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냥 이거 학점 따야지, 이거 배워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교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는 내가 교육봉사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어떤 역량을 보완하면 좋겠는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교육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비 기회를 2번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봉사 1, 2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수해야 하고요. 언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졸업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자, 교직 인적성 검사도 졸업 전에 2번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비밀을 말해주자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시험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은 아니고 진짜 내가 교직에 적성이 있고 인성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시행은 비사범계, 즉 비사범계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서나 영양이고요. 자, 여러분들처럼 사범계인 학생들은 1학년이나 4학년 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1학기 때 못했다면 2학기가 있잖아요. 그쵸? 2학기를 활용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일 지정 장소에서 매 학기 관리자 감독하에 시행하고, 저희 이번에 코로나라서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고 한 강의실에 몇 명 정도 배치해가지고 나눠서 면대면으로 고사를 시행을 했어요. 혹시라도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에는 적성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이수 재검사를 시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역시 졸업 전에 2번 정도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 3학년 때, 아까는 1학년 4학년이었잖아요. 교육봉사는. 네, 여러분들 잘 학년을 체크하면 좋겠고요. 자,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도 이게 면대면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코로나가 멈춘다면 면대면으로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떨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혹시라도 휴복학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년도 실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학년에 2번 해서 야 나는 끝 막 해서 1학년 때 나 2번 다 했어 안녕, 이게 아니라 이건 한 번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1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1학기 때 안 했다면 2학기 때를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1학기 때는 졸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학년 2학기 때는 코로나가 별로 없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래요. 자, 그래서 학교랑 협약한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인정되거나 관련된 공문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교직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교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4가지 학교 현장 실습, 교육봉사,
그리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그다음에 교직 인적성 검사까지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챙겨서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꼼꼼히 잘 챙겨서 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처럼 담임 선생님이 있거나 뭐 누가 챙겨주거나 뭐 또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의 교육 뭐 수업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시기, 이제 조정하는 거를 배우는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1학년 날들도 여러분만의 여러분들을 위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종식돼서 조만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기대할게요. 모두들 그때까지 건강하고 또 만나요. 오늘 수고했어요.